사용자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어드민이라고 사용자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사용자가 추가됩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의 어드민이라고 입력합니다. 암호를 넣을 필요 없이 확인을 누르면 첫 로그인임을 알리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암호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암호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고 OK를 누르면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다시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어드민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다시 사용자를 추가하면 오퍼레이터로 기본 설정이 바뀝니다. 먼저 엔지니어 사용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로그아웃을 합니다. 관리자가 유저원이라는 사용자를 등록을 했고 사용자가 직접 자기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사용자 관리는 전체 시스템에 배포됩니다. 따라서 지금 로그인하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저원을 입력하고 암호를 넣을 필요 없이 확인을 누르면 암호 생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암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암호 변경이 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제 유저원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대화 상자를 띄워보겠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나옵니다. 엔지니어 그룹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어 우선순위만 약간 다르고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어드민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룹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3개의 그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치하면 기본으로 넣어놓은 것이며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누릅니다. 추가와 수정 등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권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집 권한을 가지고 경보인지 권한을 가지며 프로그램 종료 권한을 가집니다. 프로그램 종료 권한을 빼면 디자이너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종료할 수 있고 뷰 프로그램만 종료를 못하게 됩니다. 사용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크되어 있습니다. 강력 암호 사용을 체크하면 패스워드는 8자리 이상, 영어, 숫자,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간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대부분 제어실은 출입이 통제되므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값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어 우선순위인데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유지 시간입니다. 5분을 설정해 놓은 경우 로그인 후 키보드와 마우스를 손대지 않고 5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암호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그 설정 기간이 지난 후 로그인을 하면 암호가 만료되었으니 암호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암호를 변경하도록 합니다. 암호 사용 기간이 체크되었을 때 암호 기억수가 동작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암호를 변경할 때마다 암호를 설정 개수만큼 기억합니다. 기억을 한 다음 암호를 변경할 때 동일한 암호는 입력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제어 우선순위는 255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엔지니어 권한을 잠깐 보면 제어 우선순위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체크가 빠져 있습니다. 제어 시 무조건 로그인을 체크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도
제어를 수행하려고 하면 로그인 대화 상자를 다시 띄웁니다. 제어 시 무조건 로그인 대화 상자를 띄우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같은 우선순위만 제어를 체크하면 제어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만 제어를 하도록 합니다.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자기보다 낮은 제어 우선순위는 모두 제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제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태그 설정을 보시면 여기에 제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각 태그별로 제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100,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255, 태그에는 기본값이 10입니다. 만약 어드미니스트레이터만 제어를 하게 하고 싶다면 제어 우선순위에 100일 이상의 값을 넣으면 그 태그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지니어 권한이 10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개별 태그별로 제어 가능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설정을 보겠습니다. 편집 권한이 없고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제어 우선순위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도 태그 설정 시 기본값인 10으로 제어 우선순위를 설정한 경우 모두 제어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퍼레이터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제어를 못하게 하고 싶다면 제어 우선순위를 9로 설정하기만 하면 모든 태그를 10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에서 오퍼레이터는 제어를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 오퍼레이터도 제어는 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본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퍼레이터 권한 사용자를 추가할 텐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추가 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와 함께 모든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저2로 입력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권한을 설정하고 앞에서 설명 안 드린 질문 및 답변 하나만 설명드리면서 사용자 추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터페이스를 보면 본인이 아닐 경우 누구도 암호를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호는 개발자도 알 수 없도록 복호화가 안 되는 SHA-256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10회 로그인을 실패하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암호를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은 본인만 아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추가 요청을 완료했다고 나옵니다. 관리자가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자 관리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유저2는 추가되어 있으나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저2로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유저1으로 로그인을 했네요. 다시 유저2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유저2에게 허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유저2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저2는 오퍼레이터로 설정했으며 편집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편집 및 그래픽 저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엔지니어 권한을 가진 유저원으로 로그인하면 사용자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의해 사용자별로 태그 제어, 태그 편집, 화면 저장, 사용자 관리 등 기능을 원하는 대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용자 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